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조금 무겁지만 우리 곁에 항상 공기처럼 존재했던 한 방송국에 대해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운전대를 잡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맞춰보았을 주파수 95.1MHz입니다. 맞습니다. 바로 서울시 산하 공공기관이었던 TBS 교통방송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출근길에 가장 친한 친구였고 누군가에게는 날 선 비판의 대상이기도 했던 곳이죠. 지금 TBS는 30년이 넘는 역사상 가장 가혹하고 추운 겨울을 지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 재정 지원이 완전히 끊겼고 수백 명의 직원이 정든 일터를 떠났습니다. 그런데도 왜 누군가는 여전히 그곳을 지키며 마이크를 잡고 있는 걸까요? 오늘은 TBS의 찬란했던 과거부터 현재의 위기, 그리고 홀로서기의 가능성까지 전해드립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1990년 6월 11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대한민국은 급격한 자동차 보급으로 인해 도심 교통 정체가 심각한 사회 문제였습니다.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실시간 교통 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교통방송본부를 개국했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TBS의 전신입니다. 내비게이션도 스마트폰도 없던 시절에 라디오에서 나오는 어디 도로가 막힙니다 라는 소리는 그야말로 한 줄기 빛이었습니다. 95.1MHz TBS 교통방송입니다 라는 15소리는 서울의 아침을 알리는 상징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30년 동안 TBS는 수도권 운전자들의 발이 되어 주었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흐르며 미디어 환경은 급격하게 변했습니다. 내비게이션 앱이 등장하며 교통정보 전문이라는 타이틀에 힘이 빠지기 시작했죠. TBS는 변화가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바로 시사 프로그램과 예능 콘텐츠의 강화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탄생한 것이 그 유명한 김어준의 뉴스 공장이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TBS를 단숨에 전국 라디오 청취율 1위라는 대기록으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영광 뒤에는 짙은 그림자가 따라왔습니다. 특정 정치적 성향에 치우쳤다는 비판이 쏟아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징계가 누적되었고 시의회에서는 예산 집행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출처를 밝히자면 서울시 의회 회의록에는 TBS의 공정성을 지적하는 발언이 매년 늘어났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결국 2022년 지방선거 이후 서울시 의회의 다수당이 바뀌면서 변화의 속도는 걷잡을 수 없이 빨라졌습니다. TBS 지원 폐지 조례안이 상정되었고 이는 사실상 사형 선고와 다름없었습니다. 연간 약 400억 원에 달하는 서울시 출연금이 2024년 6월부로 영원이 된다는 결정이었습니다. 세금으로 운영되던 조직에서 세금이 끊긴다는 건 생명줄이 잘리는 것과 같습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하십니다. 편향된 방송국은 많은데 왜 TBS만 이렇게 고통받나요? 그 이유는 TBS의 독특한 지배 구조에 있습니다. 일반 방송사는 광고나 수신료로 운영되지만 TBS는 서울시의 예산으로 운영되는 출연기관이었습니다. 이것은 장점이자 동시에 치명적인 약점이 되었습니다. 시민의 세금이 들어가는 만큼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요구 수준이 다른 매체보다 훨씬 높았기 때문입니다. 지원 조례가 폐지되면서 TBS는 행정안전부의 출연기관 지정에서도 해제되었습니다. 이제 서울시는 TBS에 돈을 주고 싶어도 줄 수 없는 법적 남남이 된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이들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제작비가 없어 음악만 나오는 시간이 늘어났고 라디오 드라마와 대형 예능은 사라졌습니다. 텅 빈 사무실과 주인을 잃은 마이크들. 그 처참한 광경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졌을 때 많은 이들이 TBS의 종말을 예견했습니다. 하지만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TBS 구성원들은 포기하는 대신 홀로서기를 선택했습니다. 2026년 현재 TBS는 생존을 위한 처절한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변화한 것은 돈을 버는 법입니다. 과거 공영방송 시절에는 금지되었던 상업 광고가 방송통신위원회의 허가로 가능해졌습니다. 이제 95.1MHz를 틀면 기업의 제품 광고가 흘러나옵니다. 이것은 단순한 광고가 아니라 TBS가 시장에서 가치를 인정받겠다는 의지의 표현입니다. 물론 수십 년간 세금에 의존하던 조직이 하루아침에 자생력을 갖추기는 어렵습니다. 라디오 광고 시장은 이미 사양산업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니까요. 그런데도 TBS는 최근 3년 조건부 제어가라는 소중한 시간을 얻어냈습니다. 정부는 TBS가 자생력을 갖출 기회를 한 번 더 준 셈입니다. 그렇다면 홀로서기는 성공할 수 있을까요? 현재 TBS 내부에서는 민영화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투자자를 찾고 서울시의 그늘에서 벗어나 민간 방송사로 거듭나려는 시도입니다.
만약 자본력이 있는 기업이 TBS를 인수한다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미디어를 보게 될 것입니다. 교통 전문성을 유지하면서도 MZ세대를 겨냥한 트렌디한 콘텐츠를 만드는 방송국 말입니다. 물론 위험 요소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그동안 쌓인 부채와 임금 체불 문제, 그리고 무너진 조직 문화를 복구하는 것이 급선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방송국은 단순히 건물과 장비로 이루어진 곳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월급이 깎이고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새벽 5시 방송을 준비하는 작가들이 있습니다. 사고 현장으로 달려가 실시간 도로 상황을 전하는 리포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들의 목소리를 들으며 힘을 얻는 청취자들이 있습니다. 고립된 도로 위에서 라디오 소리에 위안받던 택시 기사님의 마음. 비가 오는 날 창밖을 보며 신청곡을 기다리던 시민의 마음. 그 마음들이 모여 지금의 TBS를 지탱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TBS를 정치적 잣대로만 바라보지만 누군가에게는 삶의 일부였습니다. 방송의 공익성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TBS는 우리 사회에 아주 무거운 질문을 던졌습니다. 결론적으로 TBS의 미래는 우리 시민들의 관심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95.1MHz를 잊지 않고 들어주는 것, 그것이 가장 큰 응원입니다. 정치적 논란을 넘어 한 방송국이 가진 역사와 그곳 사람들의 땀방울을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TBS는 이제 더 이상 서울시의 방송이 아닙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일어서려는 세상에서 가장 절박한 독립 언론입니다. 그들이 다시 멋지게 비상하여 서울의 하늘에 희망찬 목소리를 수놓길 바랍니다. 시청 감사합니다.